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신평원 다들 지금 자소서 작성을 하실 텐데 작년에 지원을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들 중에서 가장 2019년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신평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빠르게 정리를 해 볼게요. 2019년 초반 때 이렇게 지금 현재 기사가 이렇게 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신평원에서 따로 비정규직 직원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슈가 되게 됐었죠. 작년에 1월 초반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억울한 케이스가 돼버렸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공정성, 심사를 하는 기관인데 이런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죠. 작년 상반기 때 시험을 봤던 분들 중에 심사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재시험을 봤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이시죠? 1교시에 NCS를 보던 중에 80문항짜리 답안지를 새로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교시 시험을 보던 중에 답안지를 새로 배포를 해가지고 또다시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사과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부 고사장 OMR 답안지 배포 교체권 때문에 이 5급 심사직 일반 대상자들은 재시험을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5월 25일 날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시험을 보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통계인데요.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렸었죠. 요 상반기 때 보면은 전원이 이렇게 다시 다 응시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경쟁률이 1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1대 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거거든요. 되게 말이 많았죠. 형평성과 그런 공정성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곳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근데 더 중요한 보시면 그 당시에 재시험을 볼 때도 채용 위탁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공지까지 해놨는데 그 이후에 수험생들의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신뢰도 회복을 하고자 했었는데 곧 이어서 생기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 전형 과정에서 또다시 성희롱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이것도 외부 면접관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여성 응시자를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것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해보라. 이런 직무와 무관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이게 되게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신평원 측에서도 또다시 인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외주 면접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거든요. 신평원이 공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재시험, 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엄청나게 신뢰도 수험생들한테는 물론 워너비 기업일 수도 있으나 작년에 이 깎아먹었던 이미지가 엄청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이 부분이 어떤 점이 또 문제가 됐냐면 원래 그 신평원 면접은 응시자 3명이랑 면접관 3명이서 이 다대다 면접 형태로 30분 동안 진행을 했던 면접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응시자 1명이랑 면접관 3명 여기 보이시죠? 기존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방식에서 면접자 그리고 면접관 1대 3이 돼버렸어요. 이 면접을 봤던 제 학생들 얘기를 빌리자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되게 강했고 하반기 때예요. 하반기 때. 실제 다시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면접에 되게 조심했거든요. 면접 방식도 이렇게 바꾼다고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정말 어렵게 변하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이 준비를 시켜서 사실 갔어요. 근데 실제 원래 다대다 3대3 면접 형태에서 1대3 형태로 나한테만 집중되는 면접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하게 뭔가 엄청나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통적인 질문을 가지고 누구나 다 답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등의 엄청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면접 형태로 최종 평가를 했다고 다 모든 후기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2020년 상반기 면접을 보더라도
아마 아직까지는 지난 하반기 때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되 정말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답이 아마 제일 핵심일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면접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도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상당히 짧아졌어요. 한 명인데 10분 동안. 과연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합격을 하고 누가 불합격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30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역량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4대 나라고 하면은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대3 형태로 하는데 10분 정도 내외로 한다? 뭐 자기소개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 몇 개 오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 답변을 하고 몇 마디 하면은 끝나는 이런 형태로 최종 합격자를 어떻게 선별을 할지 의문이긴 해요. 근데 그 이후죠. 아까도 그 뉴스에 나왔듯이 채용 위탁 업체의 책임을 좀 물어가지고 신뢰도 회복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갔는데 뒤늦게 거의 연말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별도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위탁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 부분의 비용이 심평원이 그거를 지불을 하는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여기 보시면 심평원이 전액을 예산으로 집행한 다음에 5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이슈가 됐어요. 당시 김수택 원장이 나와서도 이 업체의 잘못이 있어도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여기도 보시면 되게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어쨌든 잘 됐어요.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됐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하반기 때 시험을 또 다시 이제 봐야 되는 많은 취준생들이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와이스의 나연 사진이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다시 이슈가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공지사항에 이게 떴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참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가 없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10월 24일 동안에 나연이 사진이나 많이 보고 가라 이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어요. 3장이.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삭제가 됐기는 했는데 이거 기다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신입사원 모집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될 수 있는 그런 공지사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죠. 많이 힘들다.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되게 허탈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심평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것도 관리 소홀이라고 하면은 심평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부분인데 채용 대행 업체 때문에 무단으로 이렇게 게시를 해서 담당자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양해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명을 했는데 적절치 않은 좀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9월에 문제가 있었던 위탁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했고 여러 가지 소송 준비를 했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 위탁업체한테는 재시험 비용으로 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별도로 이렇게 심평원의 예산으로 모든 비용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한 5달이 지난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슈가 엄청 됐어요. 심평원 업체의 책임이 있는데 왜 심평원이 지급을 했느냐,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건 사고가 정말 이렇게 많이 일어난 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020년 초에 지금 난 기사를 보면 지금 여러 자체 체크리스크 도입, 고도화, 사전 점검 강화, 그리고 매뉴얼 기반 기관 자체 매뉴얼 마련, 교육 강화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공공기관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좀 좋은 쪽으로 이미지를 다시 좀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김순택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사도 내보내고 했었는데 최근에 10번째 원장님이죠. 김선민 원장님으로 확정이 됐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맡으셨고 그리고 의사 출신으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의사가 아니면 심평원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취임식을 하셨어요. 첫 번째 여성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얼마 전이에요. 취임식을 개최를 했고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입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 과제
그래서 심사 체계 개편의 완성, 그리고 적정성 평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이 부분 두 가지를 중점 과제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보시면 한번 쭉 보세요. 조직원이 지금 현재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내외부 소통 방식의 변화. 그래서 소통 방식에 대한 거를 항상 묻죠. 자소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새로운 것들은 항상 추구한다. 이런 얘기는 맨날 해왔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뤄내야 할 비전은 여기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보장 급여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국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의 자리매김. 그리고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급여 관리 기관으로 위상을 갖춰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또 강조를 했거든요. 이미 전부터 했었던 이 부분, 심사체계 확대랑 개편, 이건 항상 있었던 부분이고요. 뭐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가장 중시했던 과제로 보면 포용 성장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 완수,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의료 보장 체계 완성,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을 역점을 두고 나는 3년 동안에 최대한 임무를 잘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이랑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그리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도 또다시 강조를 했죠. 과연 이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이 원장님의 방향에 따라서 더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2019년에는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였던 만큼 2020년에는 심평원에도 좋은 소식과,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우수성이 이제 점점 많이 더 세계적으로 알려진 만큼 심사평가원 자체에서도 이 기술력, 이 심사평가를 한 이 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출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고, 더 이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을 좀 널리 좀 더 알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심평원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채용 공고에 대한 주요 사항이랑 자소서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